이 영상은 한서지리지 마자수 검토 두 번째 영상으로서 현도군과 마자수에 대한 사학계 통설 및 주요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우선 사서가 기록한 현도군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후에 사학계 통설의 현도군 인식에 대해서 기초와 심화의 순서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학계 통설 및 주요설의 위치 비정을 살펴보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학계 통설이 제시하는 현도군의 역사입니다. 서기전 108년 위만조선이 멸망한 직후에 그 자리에 낭랑, 임둔, 진번 등 3군이 설치되었고 그 이듬해인 107년에 현도군이 설치되었습니다. 서기전 82년 임둔군과 진번군이 폐지되면서 임둔군은 현도군에, 진번군은 낭랑군에 병합되었습니다. 서기전 75년 압록강 중상류에 거주한 이맥, 즉 원고구려 집단의 공격을 받고서 현도군의 군치가 옥저성에서 고구려 서북 쪽으로 옮겨졌고 이때 옥저와 임둔군 지역은 영동 7연으로 구획되어서 낭랑군 동부 도위에 편입되었습니다. 여기서 현도군 설치 연도를 서기전 107년으로 표시하여서 낭랑, 임둔, 진번 등 3군에 비해서 1년 늦게 설치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관련 문헌은 원봉 3년, 즉 서기전 108년 위만조선 멸망 직후에 4군이 모두 함께 설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서 오행지는 조선을 정벌하여서 3군을 열었다고 기술하였지만 당나라 초기 학자 안사고는 이 오행지의 기사에 주석을 달기를 무제기에는 낭랑, 임둔, 현도, 진번, 즉 4군을 설치했다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3군을 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사지자, 즉 오행지를 옮겨서 전달한 자가 잘못 적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한서지리지 현도군 조에서 그 편찬자 반고만이 현도군이 원봉 4년에 설치되었다고 적었습니다. 원봉 3년을 서기전 108년, 원봉 4년을 서기전 107년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사학계 통설의 편의적인 입장입니다. 한나라는 그 초기에 진나라가 사용하던 이른바 전욱역을 사용하여서 하늘을 새겼습니다. 이 전욱역은 동짓달 즉 음력 11월의 바로 직전 달인 음력 10월을 정월로 새깁니다. 즉 전욱역에서 한 해는 음력 10월부터 다음해 음력 9월까지인 것이죠. 이러던 것이 원봉 7년에 해당하는 기원전 104년 음력 1월부터 하력을 복원하여서 사용합니다. 이를 이때 연호인 태초를 써서 태초력이라고도 하는데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를 1년으로 새기는 역법으로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음력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거의 같은 음력 체계인 태초력을 사용하기 전인 원봉 3년과 원봉 4년을 지금의 역법 개념으로서 각각 108년과 107년으로 따지는 것은 실제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조선이 평정된 시기는 원봉 3년 여름이고 원봉 4년은 불과 그 몇 달 후입니다. 즉 현도군 설치 시기 역시 지금의 서력 개념으로는 서기전 108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현도군에 대한 사학계 통설은 청나라 학자 양수경과 외국 학자 와다 기요시의 주장을 기초로 합니다. 현도군 최초 영역에 대해서 전통설은 고구려 중심설과 옥저 중심설이 양분되어 있었으나 대체로 옥저 중심설이 우세했습니다. 고구려 중심설은 한서지리지 현도군 조에서 고구려 현이 수현 즉 군치가 있는 곳으로 제시되어 있고 옥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근거하고 옥저 중심설은 삼국지 동옥저전에서 옥저성을 현도군으로 삼았다고 한
그 기술에 근거한 것인데 조선 후기 학자들 거의 모두가 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옥저 즉 함경도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가 임액의 침입을 받고서 그 군치와 영역이 옥저 지역에서 고구려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근대의 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청나라에서 중화민국 시기에 활동한 양수경이 그의 저술 중 회명헌구에서 왕사타 한지 석지박이라는 논설에서 현도군에 대한 이러한 제설을 옥저 고구려 중심설로서 정리하면서 양수경의 이 학설이 오늘날 통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왕사탁 한지 석지박이 한서 무제기는 원봉 3년에 조선이 그 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하니 그 땅을 낭랑, 임둔, 현도, 진번, 사구도로 삼았다고 하였다. 현도군은 고구려 현에서 다스렸는데 고구려 현은 조선의 북쪽으로 요수가 나오는 곳이니 마땅히 지금 흥경의 동쪽이다. 후한서 동의전에서 말한 바를 살펴보면 소제 시원 5년에 임둔과 진번을 폐지하고 낭랑과 현도에 병합시켰는데 현도는 다시 고구려로 옮겨갔고 단단대령의 동쪽은 모두 낭랑군에 속하게 되었다. 뒤에 그 땅이 넓고 멀어서 다시 단단대령의 동쪽을 7개 현으로 나누어서 낭랑군 동부 도의를 설치하였다. 후한서 동옥저전은 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옥저 땅을 현도군으로 삼았는데 뒤에 이맥의 침입을 받고서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겨갔고 다시 옥저는 현이 되어서 낭랑군 동부 도의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현도군이 처음에 옥저에서 다스리고 뒤에 고구려에서 다스린 것이다. 현도군에 대한 양수경의 견해를 정리하면 현도군의 영역은 그 처음에 고구려와 옥저 지역을 아울렀던 것이 맞으며 군치는 옥저 지역 즉 옥저성에 있었는데 임액의 침입을 받고서 고구려로 옮겨갔으며 기존에 군치가 있던 옥저성은 현이 되어서 낭랑군 동부 도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현도군이 처음 설치된 지역은 고구려와 옥저 지역을 아울렀으며 군치는 옥저성에 있었다는 것으로서 기존 전근대 여러 견해를 통합하여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수경의 이 견해는 현도군의 광대한 영역 중심지가 아닌 동쪽에 치우쳐서 멀리 있는 옥저에 그것도 인근 요동군이나 낙랑군과 극단적으로 멀리 있는 옥저에 현도군의 군치를 두고서 그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옥저가 비정된 함경도의 서쪽은 개마고원과 낭림산맥이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임수경의 학설이 지니는 이러한 한계를 수습한 것이 외국 학자 와다 키요시입니다. 와다 키요시가 현도군고에서 현도군은 압록강 중상류와 함흥의 옥저 지역을 잇는 이른바 공도, 즉 대로를 중심하여서 구성되었으며 이 대로의 주변에 있는 예맥 등 이종족을 지배하였다 하는 견해를 역설하면서 제1현도군 옥저 군치설이 학계의 통설이 되었습니다. 즉 무순에서 압록강 중류 유역과 동로강을 거쳐서 옥저로 연결되는 교통로 개념으로서 설치된 것이 현도군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한서 지리지 현도군 조에는 비록 3개현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무순에서 소자를 따라서 동가강과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에 교통로의 거점 역할을 하는 몇 개의 현이 존재했으며 이로써 요동군과 함흥 지역의 옥저가 연결될 수 있었으며 이 교통로상의 거점을 통해서 주변 종족 및 소국가를 지배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양수경과 와다 키요시의 학설이 통합되어서 오늘날의 통설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통설과 한 배를 탔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병도는 의외로
통솔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병도는 1930년에 발표한 현도군급 임둔군고, 즉 현도군과 임둔군 고찰 이래 그 생전에 현도군 등에 대해서 계속하여 연구를 발표하거나 추가하였는데, 이병도의 주장은 현도군은 맥쪽, 즉 원고구려 집단의 영역인 통구평야를 중심으로 현 압록강 중상류 및 동강항 유역을 아우르는 지역에 본래 창해군이 설치됐던 바로 그 자리에 설치됐으며, 현도군의 현도라는 명칭 역시 고구려 수도인 환도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도군 군치 옥저설에 대해서도 서기전 82년에 임둔군이 폐지되면서 임둔군이 현도군에 병합되었을 때 옥저가 현도군 관할이 되었다가 그 7, 8년 후인 서기전 75년에 낙랑군 동부도의 관할이 된 사실을 사서 기자가 과장하거나 착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삼국지 동옥저전을 보면 옥저성 위 현도군이라고 하여서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고 적고 있는데, 이 문장 표현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성과 군은 그 규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은 어떠한 군 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일 수는 있으나 성이 군이 될 수는 없죠. 즉, 이 문장은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또는 옥저성을 현도군으로 삼았다고 직역하여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옥저성 지역이 현도군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의역하여서 해석해야 보다 합리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삼국지와 후한서의 동옥저전, 예전, 고구려전 등의 서술 방식과 문장 표현을 비교 분석해 보면 이병도의 이러한 주장이 비교적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이 발언은 이병도를 추종하거나 이병도의 논문을 먼저 본 후에 관련 문헌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도달한 결론은 아닙니다. 관련 문헌 기록을 먼저 분석하여서 도달한 제 나름의 결론이 이병도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치함을 뒤늦게 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이병도의 학설을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 여전히 계승하는 강단 주류, 그리고 이병도의 학설과 관계없이 현도군을 연구해온 강단 비주류와 제하에서 현도군 군치 옥저설을 부정하는 견해를 계속하여서 피력하고 있으므로 통솔의 현도군 군치 옥저설은 머지않아서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통솔이라는 것은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사학계 통솔에서는 현도군이 총 두 차례에 걸쳐서 군치가 이동하면서 제1현도군, 제2현도군, 제3현도군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현도군의 군치는 옥저성으로서 현 함흥해, 제2현도군의 군치는 고구려현, 구체적으로 제2고구려현으로서 현 신빈 영릉진해, 제3현도군의 군치는 고구려현, 구체적으로 제3고구려현으로서 현 무순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2차 현도군의 근거는 우선 삼국지 동옥저전의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백의 침입을 받아서 고구려 서북 쪽으로 현도군이 옮겨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정확히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서 소재기에 원봉 6년, 즉 서기전 75년 음력 1월에 군국에서 죄수들을 모집하여서 요동에 현도성을 쌓았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축 요동 현도성은 요동에 현도성을 쌓았다라고 해석하지만 요동과 현도에 성을 쌓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군국에서 죄수들을 모집해서 성을 쌓았다면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한서 소재기 원본 6년에 이 기사를 통해서 현도군 군치가 옮겨진 시기가 특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는 서기전 107년부터 서기전 75년까지 현도군의 동향입니다.
사학계 통솔이 주장한 현도군 2차 이동, 즉 3차 현도군의 근거는 태조대왕 53년인 서기 105년에 고구려가 요동군에 침입하여서 요동군의 6개 현을 약탈한 사건입니다. 삼국사기는 입한요동, 즉 한나라 요동에 들어갔다라고 적고 있으나 동일한 사건을 다룬 후한서와 자치통감 등의 기록은 구군계와 입요동세라고 적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입니다. 통설은 특히 군계와 세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사기 조선전의 기록으로 인한 것입니다. 연나라 전성기로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서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국경에 장세를 쌓았다라고 하고 이어서 진이 연을 멸한 뒤에는 요동 외유에 소속시켰는데 한이 일어나서는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 고세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서 연에 복속시켰다라고 한 이 기사에서 사학계 통솔은 연이 쌓은 장세와 한나라가 수리한 요동 고세를 동일 대상이자 동일 지역으로 보면서 이것이 훗날 요동군과 현도군의 경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솔이 주장하는 이 장세, 즉 요동고세는 흔히 연장성 또는 연북장성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적봉시의 동쪽에서 내몽골과 윤영성의 경계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을무려산 부신시의 북쪽을 지나며 그 흔적이 사라지는 돌무지의 흔적을 연나라가 동호와 조선을 정벌하고 쌓은 연장성의 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돌무지의 흔적은 사실 부신시의 동쪽에서는 확연히 확인되지 않는데 이 장성이 신민시를 지나서 북동쪽으로 심양시 법고현에서 유화를 건너서 철령시에서 시하와 범하 등을 건너서 무순시에 이르렀다고 보고 무순시 동주구에 있는 혼화의 지류인 동주하를 따라서 남북으로 불연속 쪽으로 이어져 있는 돈대 유적을 한나라가 수리한 요동고서의 흔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학계 통설은 이 라인을 현도군과 요동군의 경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통설에서는 105년에 고구려가 이 경계를 넘어서 요동군에 무려 6개에 달하는 현을 약탈하였다는 사실은 이 경계 바깥에 현도군 지역을 이미 그 전에 확보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한서는 후한대에 현도군의 기존 3개현 외에 기존의 요동군 중부도위 소속으로서 대체로 중부도위의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고현현, 요양현, 후성현 등이 현도군에 새롭게 편입된 사실을 적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학계 통솔은 105년 이전에 현도군의 기존 영역을 고구려에게 상실하고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퇴축하면서 이들 요동군 속현들을 현도군에 편입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3현도군이 조성되면서 그 군치가 있는 고구려현 역시 옮겨져서 제3고구려현이 되었는데 그 위치는 현 무순시 노동공원 고성 또는 이보다 다소 서쪽의 상백관돈 고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제3현도군의 소멸 시기를 광개토 대왕이 숙군성을 공격한 서기 402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402년에 고구려군이 숙군성을 공격하자 후연의 평주자사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삼국사기와 자치통감은 적고 있습니다. 호삼성은 이 기사에 숙군성은 용성의 동북쪽에 있고 북연의 평주자사는 숙군성에서 다스렸다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북연은 후연의 차고이고 평주자사 모용기가 숙군성에서 달아난 사실에서 숙군성이 당시 평주자사의 치소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17년 전의 사실을 기술한 자치통감 권 106 진기 열종 효무 황제의 태원 10년 음력 11월조를 보면 연왕 모용수가 모용농을 사지절 도독 유평이주 북적 제군사 유주목으로 삼고
용성을 지키게 하였으며 평주자사 대방왕 모용자를 옮겨서 평곽을 지키게 했다라는 기술이 나옵니다. 모용자는 본래 대방왕이라는 자귀를 가지고서 용성을 지키고 있다가 385년 음력 11월에 모용농에게 용성 진수 임무를 넘겨주고 평주자사의 직위를 새로 부여받고서 평곽으로 간 것입니다. 즉 385년 당시에는 평주자사의 치소는 숙군성이 아니라 평곽현이었다는 것이죠. 이 385년과 402년 사이에 후현과 고구려 사이에 요동과 현도 등을 두고서 각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고구려가 승리하였습니다. 고구려는 385년 음력 6월에 요동과 현도를 공격하여서 점령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 음력 11월에 그 요동과 현도를 후현에게 다시 빼앗깁니다. 이때 모용자가 평주자사가 되어서 평곽에 주둔한 것이죠. 그 5년 후에 해당하는 광개토왕 9년인 서기 400년 음력 1월에 고구려는 후현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한 달 후인 2월에 후현은 고구려 왕이 오만하다면서 군사를 보내서 신성과 남소성 등 두 성을 빼앗고 무려 700리의 땅을 넓히고 돌아갑니다. 즉 1월의 조공이 단순한 조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후현이 공격하여서 빼앗은 지역을 보면 평곽 등이 있는 남쪽 지역이 아니라 신성과 남소성 등 서북쪽 지역임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인 402년에 고구려는 숙군성을 공격하였는데 후현의 평주자사가 그곳에 있다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즉 385년 11월에 후현이 요동과 현도 등을 고구려에게서 되찾고 평주자사가 평곽현에 주둔하였지만 그 후 이르면 400년 음력 1월 이전에 늦으면 402년 이전에 후현의 평주자사 치소는 평곽현에서 숙군성까지 퇴축되었고 동시에 요동과 현도 등지는 고구려 차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후현과 고구려 사이에 몇 차례 공방이 있었지만 후현은 몇 년 가지 못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평곽현의 위치에 대해서 사학계 통설은 현 개주시 동북쪽 인근 고려 성자 산성으로 보고 있으며 숙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현 의무려산 동쪽 북진시 일대로 보고 있으며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현 의현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광개토대왕이 차지한 저 숙군성 지역을 역사상 가장 서쪽에 위치한 고구려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표는 한서지리지 현도군초의 기술을 순차적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3번의 기사는 6번이나 9번 기사 뒤에 와야 하는데 편찬 과정에서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도군의 속현은 총 셋으로서 고구려현, 상은태현, 서계마현이 있습니다. 사학계 통설에서는 한서지리지 현도군조의 기술 정보가 현도군 설치 당시 즉 제1현도군 당시의 정보가 아니라 서기전 75년 이후 즉 제2현도군 당시의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현에는 요수 즉 소요수와 남소수가 있으며 서계마현에는 마자수가 염난수와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표는 사학계 통설에서 한서지리지가 기술한 현도군 각 현과 그 현에서 언급한 산과 하천의 위치를 비정한 사실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학계 통설은 한서지리지가 기술한 현도군 정보가 서기전 75년에 이맥의 공격을 받고서 고구려 서북쪽으로 옮겨진 후에 조성된 이른바 제2현도군 시기의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표에 제시된 각 위치는 제2현도군 시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도에 표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호나는 한원과 통전이 현 동요하와 요하를 대우수에 지정한 이후에
송원 명대를 거쳐서 청대에 오면 소요수로 보는 것이 거의 정설로 취급받았습니다. 소자는 호나의 가장 큰 지류이며 고구려사를 탐구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익숙한 하천입니다. 사학계 통솔에서는 고구려현, 구체적으로 제2고구려현이 현 신빈 만족자치현 영릉진 고성에 치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으니 여기서 서북쪽으로 흐르는 소자를 남소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로강은 낭림산맥에서 발원해서 서북쪽으로 흘러서 지반시 부근에서 압록강에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이 강을 마자수로 보고 또한 현 압록강을 염난수로 보는 것은 이른바 현도군 공도론을 주장한 와다 키요시의 견해를 근거한 것인데, 동로강이 압록강 유역과 옥저 지역을 잇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그 하천의 형세가 서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마자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의 지도가 제2현도군 및 마자수 등에 대한 사학계 통설을 시각화한 것입니다.